캐다님 악플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캐리스 고등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아직 중학생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일단 중등까지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더 드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덜 듭니다. 사교육비가 안 든 아이가 고등 가서 덜 들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두 방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사교육비 모아 집 샀어요.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겠다 이랬더니 많은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다니엘 선행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가 다니엘 같다 그러면서 다니엘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댓글이 뭐였냐면요. 캐다님 악플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캐리스 고등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아직 중학생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특히 캐리스 같은 아이가 고등 가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경쟁하는 애들이 다 잘하는 애들이라 사교육비 훨씬 더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캐다맘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지만 이 영상은 제 생각엔 초중 아이들에게만 적합한 듯 합니다. 시켜보니 고등은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자, 여기에 댓글을 또 보시고 다른 분들이 또 댓글을 더 다셨는데 지금 달아주신 내용을 보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게 결국 고등학교 가면은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들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 댓글이더라고요. 이게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댓글을 또 대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등까지 사교육을 안 하고 고등 가서 사교육을 시작하면 또래 친구들보다 더 들까요? 친구들과 비슷하게 들지 않을까요? 미리 사교육 시키면 고등 가서 사교육비를 아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서 고등은 과목당 학원 단가가 말도 못하게 비싸고 양이 방대해서 아이들이 혼자 하기엔 벅차서 학원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영수 이외에 과학, 논술 뭐 다 필요하니 애들도 부족한 부분을 도움받고 싶어 하는데 안 해줄 수는 없겠죠. 이렇게 댓글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중등까지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더 드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덜 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 아직 고등학교 안 보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항상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요 혼란스럽잖아요? 저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막 그 불안감에서 휘둘리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초중까지 사교육을 안 드리고, 이건 공부 사교육 말하는 거예요. 사교육비가 안 든 아이가 고등 가서 덜 들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두 방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이들이 초등, 중등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주입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공부한 경험을 쌓았어요. 초등, 중학교까지. 자, 이런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학원비가 더 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율성,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취율도 훨씬 높고요. 효율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창의성도 높고요. 집중력도 높고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가장 즐겁다고요. 여러분들 내 맘대로 할 때 즐겁지 않아요? 일도 내 마음대로 할 때 할만해요. 시키는 거 그대로 할 때 가장 하기 싫은 거예요. 제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공부도 똑같죠. 아이가 내 맘대로 공부를 했어요. 결과도 좋아.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내 맘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겠어요? 내 맘대로 해서 결과가 좋은 과목은 계속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내 맘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럴 때 학원을 아이가 주도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니는 학원은 학원비가 아깝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캐리스가
전 과목을 혼자 공부를 했죠. 그랬는데 과학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과학 선생님 가르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학원을 보내달라. 본인 입으로. 그래서 과학학원을 갔죠. 가서 질문 제일 많이 하는 아이. 과학학원비, 본전을 제대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가 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느닷없이 더 많은 과목을, 무조건 사교육을 더 많이 받겠어요? 또는 더 비싼 학원비가 드는 학원을 가겠다고 하겠어요? 굳이? 아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몸에 배어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요, 웬만해선 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시간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혼자 봐서 다 하는데. 그게 훨씬 쉽고 재밌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걸 사람은 재밌어 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초등, 중등 때 사교육을 해왔던 아이들, 주입식, 수동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덜 들까요? 더 들죠. 왜냐면은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무조건 높아요. 고등학교 사교육비 과목별로 단가가 말도 못하게 비싸고 라고 하셨잖아요. 더 해야 돼요. 과목 더 늘리고요. 왜냐면은 말도 못하게 양이 많아지고 어려워지거든요. 어떻게 도전을 하겠어요, 혼자. 못하죠. 전 과목을 다 들어야 돼요. 심지어 막 수학이나 예를 들어 좀 어려운 과목 막 2개, 3개 더 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요, 고등학교 가서. 초중 때 사교육에 의존한 아이보다 초중 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은 아이는 당연히 덜 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그동안 들인 돈을 다 합쳐보자고요. 자, 영어학원 하나만 들어볼게요. 초등 6년 동안 영어학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 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초등 저학년 때 한 30만 원, 3, 4학년 때 한 40만 원, 그리고 5, 6학년 때 한 50만 원 정도. 이거는 제가 청담어학원 기준으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1, 2학년 때 30만 원 드는 거 24개월 곱하기 해보세요. 720만 원 듭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 4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해보세요. 960만 원. 그리고 5, 6학년 때 50만 원씩 24개월 곱하기 해보세요. 1200만 원 듭니다. 요거 다 합치면 2880만 원 들어요. 자, 그리고 청담어학원에서 보면은 방학 때마다 방학 특강을 해요. 그게 한 돈 100만 원 듭니다. 그거를 만약에 매년 시켰다.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12,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치면 1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4080만 원입니다. 영어만. 자, 수학은 이거보다 조금 덜 든다고 쳐요. 3000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럼 벌써 영어랑 수학만 합쳐도 7000만 원이에요. 초등 6년 동안만. 영어랑 수학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뭐 논술, 과학, 플러스로 이거저거 많이 시키죠. 그리고 뭐 학습지 같은 것도 할 거고요. 다 합쳐보세요. 그래서 초등 6년 동안 공부 사교육만, 자, 지금 은미채 뺐어요. 공부 사교육만 1억.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초등보다 반이잖아요. 3년이죠? 그런데 단가가 높아요. 초등보다. 중학교 때만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중학교 때 곱하기 아니라고 치고 중학교 때도 5, 6학년 한 달에 50만 원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도 초등, 중등 합쳐서 1억은 드는 거예요. 공부 사교육비만. 근데 이게 안 들었어요. 1억이 안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갔어요. 우리 캐리스처럼. 가서 아이가 원하는, 필요한 사교육비만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 들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만약에 든다고 쳐도 이미 1억을 들인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또 그만큼 더 들겠죠. 걔보다 훨씬 낫잖아요. 훨씬 덜 들잖아요. 총합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초등, 중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굳이 공부 사교육비를 안 들일 수 있으면 안 들이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그 사교육비 1억이잖아요. 그걸로 집을 사세요. 집 사는데 집 대출금 갚으세요. 저희가 집을 이제 갭 투자라고 하죠. 그렇게 집 2채를 사서요. 초등 동안 1억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이제 오르는 거 한 1억 정도 하고, 그 전에 저희가 결혼하고 애들 태어나기 전에 3년 동안 1억을 모았었거든요. 합쳐보세요, 3억. 저희 집 한 3억 정도 합니다. 지방 소도시라서.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이 저희 집이에요. 진짜 내가 사는 집이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람이 자유로운지 아세요? 제가 사실 이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수입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 일단 집에 대출이 없어.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사람이 안정적이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번외적인 얘기인데 제가 꼬이백 커뮤니티 운영을 하잖아요. 이걸로 수익이 창출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돈을 버는 목적으로 안 해요. 제가 이제 이걸 목표로 삼지를 않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 집이 있으니까. 꼬이백 커뮤니티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더 많이 얼굴 비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로 돈을 버는 게 되게 큰 목적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제가 어디서 주로 놀고 있냐면 꼬이운은 인원이 제일 적어요. 지난달에 5명인가? 그랬는데 운영을 해.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살다시피 해. 그리고 저 광고 들어오는 거 있죠. 광고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안 해요.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 우리 꾸미님들 특히 도움 안 되는 거 저 안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집이라도 있으니까. 의식주 중에서 주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의식. 이거는 남편 월급으로 어쨌든 해결이 돼.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정말 필요한 영상 만들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사교육비에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이거 언니 같은 심정으로 지금 우리 집 가게 현황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쓸데없는 사교육비 드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길게 보자고요. 길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주체성 가지고 그런 경험을 어릴 때 많이 해주면요. 얘는 대입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자기답게 행복하게 산다고요. 대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니엘 선행 현황 살짝 얘기를 하면 선행이 아니라 예습하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최상위 S 6학년 1학기, 2학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수학 총정리라는 문제집 요겁니다. 이거를 다 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니엘은 수학이 좀 약한 편이고 숫자가 좀 약한 편이고 선행은 거의 안 하고 후행을 탄탄하게 하고 현행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워낙 느려요. 그래서 열심히 시키기가 어려워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다니엘이 했던 거는 수학 개념 원리 1학년 1학기 그거 예습을 했어요. 그거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그리고 EBS 중학 신입생 예비 과정 이거 이제 국영수 사과 요거를 샀어요. 그래서 요거를 1학년 1학기 동안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게 이제 엠베스트 하잖아요. 엠베스트에 보면은 예비 중학 그 코스가 있어요. 거기 이제 문제집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프린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과학이랑 영어 문법 우리 다니엘은 기초적인 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기는 애매하고요. 예습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후행을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현행도 천천히라도 계속했고 겨울방학 동안 1학년 1학기 거 하는 거는 선행이라고 할 수 없고요. 예습이에요.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초등 내내 예습을 했고요. 선행을 하진 않았고 선행보다는 예습하는 정도로 그렇게 꾸준히 초등 내내 했었고요. 초등 6학년쯤부터 이제 조금씩 얘가 좀 더 빨리 치고 나가니까 선행이 조금씩 했었어요. 그렇게 현행이 충분히 되는 애는 선행을 나가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다니엘 같이 현행이 100%가 안 될 때는 후행도 해야 되고요. 현행을 위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예습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기준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서 즐겁게 학교 생활 하는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그보다 더 굉장히 잘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지 않아요. 아이가 원하면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막 이렇게 막 닥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끌어줘야지 평균이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생기기 때문에 좀 끌어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일단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저는 쓸데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에는 불안한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쓸데 있는 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정말 초등학교 때
국영수 사교육은 저는 사실 정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워킹맘이고 뭔가 조부모님이나 누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엄마가 아이 엄마표 영어 수학 하는 게 너무너무 버거운 경우라면은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활용하는 겁니다.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